야, 근데 궁금한 게, 그 계속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일회성인데, 근데 뭐 평생 한 번 했다. 뭐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저거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런 거는 계속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한 달에 한 번 했다. 이거는 계속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보험 계약 당시에 그 피보험자의 자필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자필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지. 부인이 남편인 내 서명까지 이게 막 자기가 한 거야. 막 이런 경우 말하는 건가?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잖아, 가입을. 근데, 나 같은 소비자가 미처 막 챙기지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챙겨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면은 보험료를 못 내는 거? 요거는 반드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깜빡하고 못 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가 보통 발생하는 게 그 카드를 교체해가지고 그 카드에서 결제를 돼야 되는데 교체하는 바람에 안 되거나 그치. 혹은 진짜 재수없게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그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보험료 안 내도 이게 보험이 막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뭐 맞아. 왜냐면은 그냥 보험료를 안 냈다 이 자체로 보험계약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당신 보험료 안 냈어요. 그러니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세요 라고 분명히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알려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도 그거를 이제 안내를 받고 나서도 그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지. 야, 그리고 요새 병원에서 막 어떤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뭐 입원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잘 안 준다 이런 얘기 했잖아.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입원에 대해서 안 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병원에서 6시간 동안 그 체류하면서 치료받거나 막 이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게 생각보다 나는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병원에서 나오면 그거 입원인가?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치료받고 이런 걸 해야지 입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비를 산정을 할 때 병원에서 6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치료비를 통원 치료비가 아니라 입원 치료비로 해가지고 병원에다 지급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입원으로 구분이 되겠지. 그럼 입원으로 봐서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을 꼭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봐도 그렇긴 한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했단 말이야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잖아. 근데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후유증이나 뭐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네가 병원에서 6시간 동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즉 입원의 그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험회사는 통원치료비만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이것도 소비자들이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걸 이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설계사한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 이때는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를 만나서 하지 보험사 만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설계사에게 얘기하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청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이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설계사한테만 얘기했을 때에는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계사한테 얘기했어요라고 하는 걸로는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근데 설계사한테 얘기를 했어. 설계사가 청약서에 치료 사실 기재하지 말라고 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는 한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설계사가 그 고지 의무를 방해했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입증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치.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한테만 얘기하는, 그 설계사랑 상의만 하는 거고 실제 본인의 그 치료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 직접 기재를 하면서 가입을 해야지. 그럼 고지의무 얘기를 했잖아. 그럼 보험 가입 후에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알린 직업이 있었는데 내가 막 가입하고 나서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 또 오토바이를 타면 이런 건 또 알려야 하는 것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네. 맞아. 그걸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통지 의무를 보면은, 네가 말한 거에다 더해서, 보험기간 중에 운전 목적이 변경되거나, 혹은 이제 운전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한테 알려야 되고, 만약에 이걸 알리지 않으면은 이제 그 통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네가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토바이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자전거 중에 전기로 가는 자전거 있잖아. 있지. 이게 25km 이상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험사한테 알려야 되고 또한 이제 전동 휠이나 그 전동 그 킥보드 이런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보험사한테 알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야, 근데 궁금한 게 그 계속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일회성인데 근데 뭐 평생 한 번 했다. 뭐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저거 오토바이 몰았다. 이런 거는 계속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한 달에 한 번 했다. 이거는 계속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보험 계약 당시에 그 피보험자의 자필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자필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지. 부인이 남편인 내 서명까지 이게 막 자기가 한 거야. 막 이런 경우 말하는 건가?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보험사한테 걸렸다라고 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버리거든? 무효가 된다는 건 처음부터 그 보험계약이 없던 계약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번에 보험금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지. 야, 근데 너가 예전에 이거는 사망보험금 때 그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문제되는 거 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네가 잘 얘기했는데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해서는 반드시 자필 설명이 필요해. 근데 사망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생존했을 때 청구하는 보험금들이잖아.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어. 요새는 이제 전자설명으로 해가지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링크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런 전자설명이 아닌 경우라면 해외에 있으니까 이게 또 등기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 오래 걸리지. 이럴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야, 나 대신 네가 사인해. 나 이거 보험 가입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못하니까 네가 대신 해줘. 라는 이런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분쟁을 피해갈 수는 있어. 만약에 뭐 1주나 2주 요 정도면 기억도 하고 뭐 스크린 캡처 해놓은 거 뭐 데이터도 있고 하잖아. 근데 몇 년, 몇십 년 뒤에 죽잖아. 그렇지. 그러면 입증하기 쉽지가 않잖아, 이게. 맞아.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통화로 했다라고 하면 음성 녹취를 두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을 나눴다면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처럼 이거를 뭐 몇 년 동안 계속 갖고 있다 이건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는 하죠. 그래서 어렵지. 뭐 반드시 이제 그 피보험자의 자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그런 실수 아니면은 그런 행위들인데 나중에 대해서는 이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몇 억에 대한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